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하원의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이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대해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이 행사됐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칩 로이 의원은 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촉구했는데 미국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의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 선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WHO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영향력과 거버넌스의 기준 유지에 대한 WHO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살인적인 북한 정권보단 타이완과 한국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국제보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맥콜 위원장에 앞서 같은 당의 칩 로이 하원 의원은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선출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WHO 지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로이 의원실은 3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 집행이사국 선출 문제를 지목하면서 의회가 WHO에 대한 세금 지원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6일 VUA의 논평 요청에 유엔 기구들에 의해 지목되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학대 기록을 가진 북한은 지도적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같은 국가들의 집행이사국 진출을 차단할 방법이 없다며 현재 이사국 선출 절차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네바 주재 이스라엘 대표부는 5일 VUA의 서면 질의에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대표부는 심하게 손상된 의료 시스템,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 부족,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끔찍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은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의 일원이 될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런 선택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결과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WHO는 글로벌 보건 도전에 맞서기 위해 강력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자국민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북한과 시리아 정권의 대표를 집행이사회에 두면 WHO는 매우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WHO의 34개의 집행이사국 일원인 캐나다와 스위스는 직접적인 논평 없이 다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유엔의 권위를 무시해온 북한이 과연 유엔이 지향하는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세계 보건 증진을 위한 기여를 해야 하는 WHO 집행이사국으로서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문시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된 데 대해 환영하면서 한국은 유엔 안팎에서 긴밀한 동맹이자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6일 BOA에 보낸 논평에서 미국은 한국이 유엔에서 북한과 인권을 포함한 여러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온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면서 한국의 이사국 임기 동안 유엔 안보리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한국 등 5개 나라의 이사국 선출을 축하한다면서 유엔 헌장을 지키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긴밀히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이 안보 관련 최상위 전략 기획 지침인 국가 안보 전략을 개정하고 윤석열 정부의 지향 목표를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국가안보실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외교안보 전략의 초점을 한반도에 맞췄던 전임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전환하고 북한 위협을 평화적 접근이 아닌 미한동맹과 미한일 협력을 통한 굳건한 힘에 기반한 대응으로 기조를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안보 전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동맹과 확장 억제 강화와 함께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 담대한 구상 가동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안보 전략에는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기조가 강조됐으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됐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제외됐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전략 서문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어내고 국가 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열쇠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지역 미군 기지가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 도발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북한 억제에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 CRS가 밝혔습니다. CRS는 6일 공개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방 인프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날짜 변경선 서쪽에 위치한 다른 미군 기지들과 달리 주한미군의 배치는 1차적으로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에 대한 억제와 저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공습과 미사일 능력은 중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졌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재래식 미사일과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개선하고 확장하며 다양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북한의 이 같은 능력은 미국 본토와 국외에 주둔 미국은 물론 동맹국과 동반자 관계 국가들에 대한 위험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중국으로 가발 수출을 크게 늘린 가운데 해당 품목이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BOA가 4월 북중무역 세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지난 4월 한 달간 중국 허난성에 수출한 가발과 속눈썹 제품은 1,122만 달러어치로 이 기간 중국 전역으로의 가발과 속눈썹 전체 수출액 2,268만 달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난성이 북한산 가발 수입을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가발을 주로 수출하는 허난성의 지난 4월 가발 수입액은 2,164만 달러인 반면 수출액은 이보다 8배 가까운 1억 7,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허난성이 북한산 가발을 수입해 다시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는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 허난성이 가발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의도치 않게 역외 가공 형태의 북한산 가발을 수입했을 수 있다며 미국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